프랑스의 작은 도시 리옹에서 태어나고 자란 피에르 르클레르는 유럽 전역을 돌며 미식 여행을 즐기는 블로거이자 식도락가입니다.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세계 각국의 고급 요리를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하나의 예술이었죠. 특히 그는 해산물 요리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굴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신선한 굴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많지만 그 가격은 매우 비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이자 펠로 미식가인 클라우디아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피에르, 너 한국에 가봤어? 피에르는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 아니, 아직. 왜? 한국 음식이 그렇게 대단해? 클라우디아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푸짐하게 쌓인 굴찜, 바삭하게 튀긴 굴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굴국밥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걸 프랑스에서 먹으려면 최소 100유로는 줘야겠지? 그야 그렇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10유로도 안 해. 피에르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굴은 고급 요리야. 유럽에서는 비싸서 서민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저렴하다는 거야?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굴이 흔하게 잡혀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굴을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더라고. 피에르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군. 그렇게 그는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피에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항이 있다고? 그는 그동안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다녀봤지만 인천공항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놀란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유럽의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 직원들이 대체로 무뚝뚝한데 여기서는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던 그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도시 같은데? 그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피에르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자 슬슬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굴 요리를 찾아볼까? 그는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활기 넘쳤습니다. 길거리를 가득 채운 다양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상인들의 밝은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유럽의 시장과 또 다르네. 그는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메뉴를 보던 피에르는 깜짝 놀랐습니다. 굴국밥 8,000원? 그는 메뉴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보았습니다. 와,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인데? 그는 국물을 음미하며 감탄했습니다. 굴의 신선한 풍미가 국물 속에 가득 배어 있었고 부드러운 쌀밥과 함께 먹으니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굴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제도에서 온 굴이에요. 한국에서는 굴이 많이 나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피에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굴을 먹으려면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굴의 천국이다. 여기서는 고급 요리를 일상처럼 즐길 수 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그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굴 요리에 대한 탐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굴이 가장 신선한 곳은 어디일까? 그는 검색 끝에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산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그는 택시를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바다 냄새가 풍기는 시장은 활기 넘쳤고 방금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굴 전문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생굴, 굴찜, 굴전, 굴밥 등 다양한 굴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피에르는 굴찜을 한 입 먹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맛이야. 그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피에르는 한강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강 위로 반사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고 그것이 이 나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그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다시 꼭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피에르가 한국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의 맛과 가격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음식이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굴을 둘러싼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요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나누며 웃고 즐기는 순간들 속에서 그는 한국 음식을 통해 환대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굴을 탐험하며 알게 된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깊은 정과 문화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글이 공개된 후 피에르의 블로그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댓글창에는 그와 같은 경험을 떠올리는 여행자들의 이야기와 아직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글을 읽고 깊이 감명받았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죠. 특히 한국인 독자들은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특별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 굴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댓글이 유독 눈에 띄었죠. 사실 피에르의 글은 단순히 한 요리를 넘어 누군가의 문화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정서를 반추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에르의 글은 단순히 맛있는 여행기가 아닌 문화를 재발견하게 만드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향한 새로운 호기심과 동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달 후 한국관광청에서는 피에르를 초대하며 그가 경험했던 굴 요리의 다양한 지역 변형과 더 깊은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피에르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굴뿐만 아니라 다른 해산물 요리와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체험하며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음식에 담긴 섬세한 정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독자들과 그 경험을 나눴습니다. 피에르의 이런 이야기들은 그의 독자들에게 단순히 음식의 이야기를 넘어서 음식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했습니다. 피에르의 두 번째 한국 여행은 첫 번째보다 더 깊고 특별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직접 굴 채취 작업에 참여하며 굴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체험할 기회도 얻었죠. 그는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작업에 참여한 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굴은 매일 봐도 아름다워요. 한 어민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그런 모습에서 단순히 음식을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굴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굴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일이다. 그의 글을 본 독자들은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피에르가 경험한 굴과 한국의 따뜻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